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1월 20일 날 40개가 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낼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 겁니다. 효과가 나타날 것을 원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양쪽 간에 지금 경계심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망세로 지금 당분간 보고 있고요. 그 효과가 제대로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상승 모멘텀을 또 얻지 않을까. 저는 한 1분기가 끝난 뭐 3월 그렇게 오래 말이나 걸려요? 그 정도. 왜냐하면 사실 1월 20일 날 취임한 다음에 한 2월 달 정도쯤에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네.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온 게 3월 달이에요. 경기 지표가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모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준말로 저희 패밀리 분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발음이 월무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월무부가 뭐예요?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월모부. 오늘 또 월요일인데 월요병 있으신 분들은 월모브와 함께 좀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시장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는 결국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도 2024년도는 그래도 해피하게 끝난 해니까 저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 단위를 한번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 모두 조금 이제 고점 찍고 사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경기 지표가 딱히 무슨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없었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21만 1천 건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PMI도 한 49.3으로 전달에 한 48.42에서 더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면은 없었고요. 반면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금융 지표도 보시면은 3대 지수 다 좀 하락을 좀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 상승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추세가 연말까지는 좀 강하게 연결이 됐는데 연말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추세에 좀 균열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경기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올해죠. 가이던스를 이제 기업들이 상향 조정하기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추세는 이렇게 약간 밀리진 않지만은 일부 지금 계속 균열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이 출범과 앞두고 좀 관망세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차트를 제가 하나 더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도 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느낌은 딱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지금요 벌써. 그래서 한 5,900에서 6,000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요 마지막 보시면 이제 박스권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 11월부터 그쵸? 박스권인 거네요. 네. 12월부터죠. 12월.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 그리고 나스닥도 한 19,000에서 21,000 선 정도의 박스권으로 이제 당분간 진입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의 이유는 뭘까요? 사실 다양한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제 1월 20일이면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근데 물론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 과연 저 뭔가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리무중인 그 인물의 발언과 관세 내용도 그렇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약간 좀 기다렸다가 뭔가 확실한 스탠스가 보이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심리도 좀 반영된 걸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하지만은 좀 게으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게을러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골프 치고 다니면서 좀 즐기시고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지명한 그러한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월 20일 날 이제 한 40개가 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낼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뭘 할 건지.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나타날 건가?
효과가 예, 효과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시장 겁니다. 효과가 나타날 것을 원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양쪽 간에 지금 경계심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망세로 지금 당분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작돼 갖고 그 효과가 제대로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상승 모멘텀을 또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S&P 500도 이렇게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도 올랐고 그런데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명확하게 뭔가 이제 하나씩 뉴스로 전해지고 나면은 그때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게 되겠죠. 그 시기는 그러면은 2월 정도로 봐야겠네요. 저는 한 1분기가 끝나는 뭐 3월 말이나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고정 그래봤자 3개월이에요. 3개월 길죠. 왜냐하면 1분기 동안에는 우리 또 시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그닥 재미없을 거라는. 왜냐하면 사실 1월 20일 날 취임한 다음에 한 2월 달 정도쯤에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네.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게 3월 달이에요. 아. 경기 지표가 3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경기 지표만 뭐 나오는 지표만 봐도 사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더 내려도 사실 뭐라고 할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월 달에 나오는 2월 달 경기 지표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마 3월 달에 경기 지표 특히 3월 첫째 주, 둘째 주라는 CPI라든지 PPI 지수, 그다음에 노동 지수들이 이제 고용 지수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3월 20일 날 예정돼 있는 이제 FOMC 회의에서 네. 과연 이제 점도표라든지 시장 전망치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게 정도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이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월, 3월. 그러면 1월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바로 FOMC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할 것이 지금 네, 기정사실화 그때는 되고 있는데 뻔한- 시장이 뭐 뻔히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빌미 삼아서 좀 출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뭐 가능성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이미 뭐 연준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무조건 동결로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연준이 움직이게 된다면 두 번째 금리 결정 회의가 되는 아마 3월 중순쯤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1분기 시장의 방향성을 2분기에 뭔가 명확하게 잡기 위한 가장 주요한 그 키 팩터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 쪽에서의 기업의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두 개 다인데 그냥 산업 쪽에서의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 출발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어갈 것 같아요. 저는요. 그대로 예. 이어간다라는 건 지금 여태까지 기대감이 크거든요. 네. 산업에서 특히 이제 규제 완화 부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IT 쪽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은 아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그쪽 업종은 사실 기대감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지수가 사실 올라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수급이라든지 유동성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연준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뭐 업종별 차별화죠.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면서 뭐 바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바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인 이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한 1분기 정도는 좀 지나고 3월 달 정도는 돼야 아마 그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준의 움직임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산업별로 본다면은 저희가 보는 그런 규제 완화 수혜주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지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모멘텀은 좀 많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1분기 내내 이제 뭐 매크로 변수 그러니까 경기 관련한 뭐 다양한 시그널들도 그렇고 산업단에서 오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어떠한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적이 나오는 3월 달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잡힐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인도량이 10년 만에 감소하면서 그날 당일에는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좀 휘청하더니 네. 바로 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는
월가의 시각도 있고요. 참 이걸 어떻게 좀 설명될지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4분기 판매량이 저조하게 나온 2일에는 한 7% 정도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 3일이죠. 3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많이 성장을 했다. 판매량이.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8.2%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2024년도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전반적인 수치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니죠. 테슬라에 대한 시장 전망을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가 판매량이 178만 922대예요. 그래서 2023년에 180만 대에 비해서 1%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소가 된 거예요. 이 자동차 만들고 나서. 그런데 반면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볼게요. 네. 2024년 작년도에 176만 4,992대를 판매하면서 12%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브리드까지 합산을 하면은 427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4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보면 테슬라가 너무 못했다라는 게 딱 경쟁업체에서도 딱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나온 게 근데 중국에서 판매량은 1,300만 대가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팔렸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가 65만 7천 대.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비해서 8.8%가 중국 내에서 판매가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비아디는 뭐 대부분 중국이 이제 내수기 때문에 뭐 40% 넘게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일단 뭐 분석하는 이쪽 이제 펀더멘탈을 보는 쪽에서는 일단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있지 않습니까? 요게 작년도에 155만 9천 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한 4.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감안했을 경우에 결국은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한 30%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성장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테슬라의 문제점이 좀 크게 부각이 됐다. 왜냐하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다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리비안도 또 주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본다면은 결국은 시장 내에서 보는 게 올해 전기차 시장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 보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테슬라가 약화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가 중국 내 판매량은 지금 한 36.9%로 되게 올라갔어요. 중국 네. 내가 전체 매출 그 판매량 중에서.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전체 내에서 테슬라의 의존도가 32%로 좀 하락했습니다. 전에는 55%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뭐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기차 캐즘이 아니라 테슬라의 캐즘이 아닌가 지금. 대중화를 좀 하는데 좀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도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게 막 성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어든다. 이건 좀 테슬라 입장에서는 문제긴 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한 것은 뭐 전기차 쪽 상관없다. 우리는 미래 산업, AI, 로봇 쪽으로 간다, 우주로 간다. 이건가요? 네, 뭐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뭐 중국 매출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왜냐? 첫 번째가 얘기하는 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해서 중국 정부가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매출 있잖아요. 실적들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투자가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이제 향후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무역 갈등이 나오면 사실 보복 문제가 커지거든요. 애플 아이폰도 뭐 과거에 보시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멕시코 공장 설립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멕시코에도 또 보편관세 지금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뭐, 사실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거의 50만 대 이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2025년도에 15% 이상 판매 증가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가적으로 지금 올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다들 얘기하는 게 그럼 규제 완화에 의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틱스 막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세 개 파트를 더 말씀드리는데 일단 당장 충전기 사업이죠. ESS 같은 경우는 좀 확대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중요한 게 자율주행 쪽하고 로보틱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게 2026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사실은 구글의 웨이모하고 그다음에 우버 택시에 지금 사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이런 데 사실 밀리고 있고 또 이제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CES 2025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또 로보틱스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갈 거다라는 지금 소문이 지금 파다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당장 테슬라 입장에서 전기차 이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에서 보는 게 이렇게 되면은 그 자율주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아주 좋아지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자, 테슬라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던 CES 2025가 네. 이제 곧 개막을 합니다. 7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네. 이게 또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사실 강세가 지난주에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영향이 크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면서 산업별로 본다면은 일단 산업 규제가 완화되는 IT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는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멘텀을 아마 CS 2025가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은 작년도를 한번 2024년도를 한번 상기해 보면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챗 GTP가 어떻게 AI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막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자동 주차하는 부분들, 자율주행. 그다음에 현대차는 드론 택시를 무인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산이 AI 로보틱스 중에서 커피 머신이 그냥 로봇가 알아서 말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커피를 다 만들어주는 일까지 막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캐치프레이는 다이브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이브인이라는 게 어디에 뛰어들다 물속에 뛰어들다 아니면 몰입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딥다이브 하면 이제 심화학습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는 인공지능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향후 어떻게 일상에서 이 모습이 구현되고 활동될까를 보여주는 게 아마 이번 CES 202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한 4가지 포인트를 지금 계속 짚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엔비디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엔비디아가 왜 그럴까 봤더니 현재까지 이제 지포스라든지 블랙웰 이런 쪽에서 게임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인공지능 이제 저희가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컴퓨터에 들어가는 제슨 토르라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베디될 수 있는 컴퓨터를 아마 이번에 보여줄 거다. 지금 이게 지금 또 가장 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순환 CEO가 기조연설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가 있겠지만은 이제 엔비디아가 토르죠. 망치죠. 토르인데 이 토르라는 또 로봇가 새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이제 시장이 더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모습이 발전돼 갈 수 있는지를 더 보여주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일상생활이거든요. 이런 사람용 로봇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 이제 AI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 생활에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다이브는 될 건지 네.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계기라고 일단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엔비디아라는 기업명을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AI 관련한 모멘텀이나 이번에 공개될 다양한 로봇 모멘텀은 테슬라가 가장 좀 최근에는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키워드잖아요. 네네. 그럼 테슬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보여줘야죠. 어떤 게 나을 건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로보틱스 중에서 이제 옵티머스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번에 공개한다고 합니까? 예, 그게 아직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다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규제 완화한다고 정부 효율부 거기에 가 계시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그거보다 젠슨왕 쪽으로 더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기술 죄송합니다. 네. 관련돼 있는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뭘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자꾸 보여줘야 네. 그래야 사실 시장이 이걸 믿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말은 계속 많아지고 계획 같은 건 계속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보여줘야 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계속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옵티머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나오는지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뉴스에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엔비디아가 반도체 쪽에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게임용 이쪽 AI 반도체를 앞으로는 이제 옵티머스가 아니라 로봇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반도체를 더 만들 그런 확대를 할 수 있다. 저변을 이제 거기에 좀 사실 첫 번째 일단 시장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CES 2025가 이제 다시 한번 AI 관련한 모멘텀을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단기적으로나마 기대감을 심어주게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M7 종목을 비롯해서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좀 고개를 들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본다면 이제 네. 한번 네 가지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데 온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AI 비서라든지 아니면 AI 챗봇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뭐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얼만큼 더 발전돼 있는지 그다음에 가전 제품에서 온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실생활에 이제 접목될지 뭐 특히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은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기했지만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가 됐는지 그러면 로봇 택시나 로봇 드론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로봇 드론 같이 이제 무인기로 드론 택시가 어느까지 지금 나올 수 있을까? 요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연초에 이제 공기가 좀 많이 건조해지니까 지금 다들 감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 우리 네. 또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군요. 네.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제 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양자 컴퓨팅도 이번에 또 양자 컴퓨팅이요? 예, 예. 이제 양자 컴퓨팅 일단은 뭐 구글이 양자 칩이 이제 윌로를 공개하면서 사실 이제 일반 시장에 이제 실생활로 이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AI하고 이제 연결될 시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우주공학, 그다음에 재료과학, 금융 모델링, 특히 암호화까지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예측까지 모든 쪽에서 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인데. 일단 이제 구글이 이번에 양자칩이 이제 윌로 공개한 이후에 어느 정도 더 그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양자칩을 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기술 표준도 일단 경쟁이 좀 붙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 초전도체 기반의 큐비트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면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그쵸. 방식인지. 그런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양자를 구현하는데 이온 트랩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트랩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영하 뭐 200, 300도까지 얼려갖고 이 양자를 이제 꽉 얼려버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좀 빠르게 추구되지만은 의약품 개발이지 배터리 설계 같이 조금 뭐랄까 약간 전반적으로 그 약간 불안정한 쪽에서의 어떤 컨셉이고요. 네.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안정성도 높고 오일도 낮지만은 좀 돈이 좀 많이 들죠. 우리가 막 가끔 양자 컴퓨터 보면 막 이상한 줄들이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막 이런 방식은 사실 이온 트랩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게 이렇게 막 칩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온 트랩 방식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국방 분야 이런 쪽에서 더 활용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으로 또 시장이 또 무게가 옮겨갈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양자 컴퓨팅을 과연 실생활에 옮겨줄 때 어느 방식이 더 활용도가 높을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자 컴퓨터도 이번에 또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ES 2025는 이제 뚜껑을 열어야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고 그 기술이 시장에 놀라움을 선사할지 아니면 뻔한 이야기일지가 공개될 텐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3프로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단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이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이 지금 보니까 6일에는 12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제조업 관련한 지표는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러니까 물론 50을 상회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보고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테스코라든지 아니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델타항공 이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이것도 이제 한번 이제 주의 깊게 한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이제 또 벌써 공개가 됩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언제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또 4분기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이 과연 그 1분기 안에 또 시장은 박스권에 계속해서 횡보를 보일지언정 각 기업들은 또 주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소식도 이 시간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오늘 부상톤 하셨습니다. 그러나로 투자자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